Okay, let's go. 운동신경이 없어서 느리다고요? 아이가 타고나길 느린 걸까요? 아니면 몸을 쓸 줄 몰라서일까요? 유럽에서는 이걸 재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배워야 할 순서라고 부릅니다. 이건 재능도 아니고 축구 기술도 아닙니다.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1 더하기 1도 안 되는데 3 곱하기 3부터 시키지는 말자는 겁니다. 빠른 아이는 조금 더 빨라지고 느린 아이는 훨씬 많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축구장이 필요 없습니다. 집 안에서나 집 앞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모가 바로 할 수 있는 훈련, 그리고 개인 코치가 꼭 넣어야 할 피지컬 리터러시 훈련을 보여드립니다. 단순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아니라 배우는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운동 신경을 향상시키는 훈련입니다. 부모님도 같이 해보세요. 이건 성인에게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2달 집중 훈련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이 훈련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훈련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훈련의 핵심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코모션, 가속, 감속, 방향 전환입니다. 이 훈련은 반드시 훈련 초기에 하셔야 합니다. 선수의 신경이 최대한 신선할 때 하셔야 합니다. 신경이 지쳐있으면 동작이 느린 속도로 수행이 되고 그 속도가 그대로 신경에 저장됩니다. 훈련 마지막에는 하지 말아주세요.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첫 번째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직관적인 시각 정보를 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신경이 바로 처리해 몸이 반응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첫 스프린트 시 거리는 선수가 달렸을 때 6걸음 정도가 적당하며 첫 2스텝을 강하게 내디디라고 지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앞발에 최대한 힘을 줘 달리면 됩니다. 선수가 속도를 줄여 멈추기 전에 공을 던져줘야 합니다. 가속, 감속, 방향전환 모두가 들어있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공을 떨어뜨리고 땅에 닿기 전에 선수가 달려와 잡는 훈련입니다. 넘어질 수 있으니 맨 땅에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훈련이 가속, 감속, 방향전환 모두를 한 번에 키우는 훈련이라면 이 훈련은 가속에만 집중한 훈련입니다. 눈으로 들어온 자극을 인지하고 바로 가속하는 메커니즘은 축구의 메커니즘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을 잡기 위해 마지막에 몸을 낮추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에 두려움이 있는 선수들에게 좋은 훈련이 됩니다.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몸을 낮추어 넘어지기 때문에 부상의 염려가 적고 넘어져도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의 폭발력을 사용하여 가속하는 훈련입니다. 눈으로 들어온 자극은 없습니다. 하지만 달리기 전 메디슨 볼 같이 무거운 물체를 던지면 우리 몸은 100%의 힘을 한번 사용합니다. 이 100%의 힘을 사용한 몸의 시스템이 스위치가 꺼지기 전에 던지자마자 바로 그 힘을 그대로 달리기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체를 최대한의 힘으로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코어 스티프니스도 잡힙니다. 꼭 앞으로만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앞, 바닥, 위, 옆 어느 방향이든 좋습니다. 안전한 방향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최대한의 힘을 사용하여 던진 후 스프린트를 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가위바위보 후 태그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눈 자극이 없거나 아주 직관적인 자극이었다면 이건 머리를 한번 거쳐야 합니다. 눈으로 온 자극을 뇌가 한번 처리한 후 무게중심을 바꾼 후 가속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위의 훈련들로 무게중심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가속하는 습관이 들여진 후 이 훈련을 수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훈련들 안에 흐르는 훈련 원칙을 하나 찾아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원칙은 아마 1, 2주 정도 후에 만든 영상에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찾아보자고요. 다섯 번째는 여러 선수들이 함께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코치가 한 방향을 가리키면 그 방향으로 달리면 됩니다. 첫 시작 때 보고 있는 앞을 향해 달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달리는 동작입니다. 영상에서는 PSG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뮌헨 버전도 있습니다. 뮌헨은 좀 더 다양한 지시를 넣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인지 대신 청각인지를 사용합니다. 축구에서는 시각인지가 더 중요하지만 동작이 더 다양하고 더 재미있습니다.
스프린트 후 6발을 내딘 후 멈추게 하면 됩니다. 피지컬 리터러시의 두 번째는 밸런스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외발 버티기입니다. 양발 모두 1분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을 먼저 키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뒤꿈치를 들고 10초 이상 버티기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밸런스 훈련의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 발로 균형을 잡은 후 아빠나 코치가 가벼운 터치를 하거나 터치하는 척을 하면서 계속 균형을 잡게 하는 훈련입니다. 시각과 터치로 들어오는 자극을 균형과 연결하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 드릴은 아빠도 앞에서 함께 하면서 아빠가 아무 동작이나 하면 선수가 따라 하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외발로 점프를 하면서 턴을 했지만 한 발로 계속 버티면서 한 손으로 원을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네모를 그리는 동작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아빠가 손을 들거나 박수를 치거나 뒤로 돌거나 그 어떤 동작을 해도 좋습니다. 선수는 그 정보를 뇌로 프로세스하면서 밸런스를 잡으면 됩니다. 네 번째는 앞에 콘들을 깔아놓고 아빠가 지시하는 3개 콘을 손으로 터치하는 훈련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시각, 청각, 터치의 자극은 없지만 첫 번째 훈련의 중급자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고급자 코스입니다. 공을 튀기면서 자신의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다시 잡는 훈련입니다. 아이들은 평평한 바닥에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걸 통합한 형태입니다. 내 몸에 직접적인 터치가 아닌 다른 물체를 누군가 터치하거나 터치하는 속임수를 줬을 때 균형을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꼭 큰 공이 아니어도 되고 축구공도 괜찮고 콘도 괜찮습니다. 내 몸이 아닌 다른 물체에 외부 자극을 주어 그것으로부터 내 몸의 균형을 잡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모든 훈련을 통합했다고 하여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훈련들을 섞어가며 다양한 형태의 자극을 주고 그로부터 밸런스를 유지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훈련을 많이 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외발로 서 있다가 아빠가 방향을 말하면 그쪽 방향으로 90도 점프를 하는 훈련입니다. 스스로 회전이라는 자극을 줘 균형을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피지컬 리터러시 세 번째 요소, 코오디네이션 앤 어질리티입니다. 첫 번째 훈련, 이 영상에서 나오는 사이드 스텝은 사다리 훈련의 사이드 셔플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테니스 공으로 시각 자극을 추가한 겁니다. 축구공으로 패스를 하면서 비슷한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를 하게 되면 어느새 패스 훈련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리듬이 무너질 수 있고 다른 요소들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고 손을 제외한 눈, 발에 연결된 움직임만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이 훈련의 장점은 눈이 고정된 채 눈으로 오는 자극을 이용해 눈, 손, 발 모두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다루겠지만 눈 고정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이드 스텝을 밟을 때 색깔 콘을 놓고 코치가 색을 불러주면 그 방향으로 사이드 스텝 후 달리는 훈련입니다. 청각 정보를 발로 연결하는 훈련입니다. 스텝이 안정되면 청각 정보 대신 코치나 아빠가 색깔 콘을 들면 그 콘의 색으로 사이드 스텝 후 스프린트 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얼음땡 할 때 많이 나오는 동작입니다. 아빠와 즐겁게 즐기면서 놀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자극 대신 상대의 움직임을 눈으로 계속 읽으며 정형화된 동작이 아닌 자유로운 동작으로 어질리티를 높이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피지컬 리터러시의 네 번째 요소인 스페셜 어웨어니스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훈련은 호나우딩요 드릴이라고 불립니다. 팀이 없다면 아빠와 둘이 해도 됩니다. 혼자서 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드리블을 하면서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빈 공간으로 가야 합니다. 아빠가 일부러 공간을 돌아다니며 상어 역할을 하고 아들이 피해 도망다닐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콘 사이의 공간은 아이의 수준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너무 커도 어렵고 너무 작아도 어렵습니다. 아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공간 인지 훈련은 요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 인식은 다른 운동으로도 충분히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축구와 닮은 건 플래그 풋볼입니다. 허리춤에 수건을 끼고 그걸 뺏는 게임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많은 수건을 들고 있는 선수가 이기는 게임이고, 허리에 있는 수건을 뺏기면 바로 탈락합니다. 단점은 아이들이 많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땡도 공간 인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얼음땡을 할 때 술래를 2명 이상 두는 걸 추천합니다. 1명과 2명은 많이 다릅니다. 1명에게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2명이 되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1명에게 쫓기다 보면 어느새 2번째 술래의 위치를 잊어버려 다시 찾아야 합니다. 둘이 같이 올 때는 빈 공간이 어디 있는지 최대한 빨리 찾아 그곳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됐던 농구입니다. 농구는 아직 2학년들에게는 무리가 있습니다. 발달이 덜 된 친구들에게는 골대가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낮은 골대가 있다면 1학년도 할 수 있습니다. 농구는 눈, 손, 발을 모두 연결해서 플레이하는 매우 좋은 훈련입니다. 축구를 하니까 눈과 발만 연결되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손 혹은 팔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스프린트에서도 요즘에는 팔의 움직임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5번째는 리듬 앤 타이밍입니다. 리듬의 최고의 운동은 역시 줄넘기입니다. 이때 눈은 한쪽을 고정해 두고 숫자를 세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2단 뛰기, X자, 달리기 등 많은 줄넘기 동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줄넘기는 많은 운동에서 기본이 되는 운동입니다. 줄넘기가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운동이라면 볼 리프팅은 축구의 기본이 되는 운동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의 볼터치는 어른의 볼터치와 다릅니다. 어렸을 때도 당연히 볼터치 훈련이 됩니다. 게다가 볼을 띄운 후 발을 빠르게 움직여야 해 어질리티 훈련도 됩니다. 초반에는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 많은 자극을 줍니다. 앞으로 스텝, 뒤로 스텝, 옆으로 스텝, 달리기, 다리 뻗기 등 정형화되지 않은 온갖 동작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눈과 발이 정교하게 연결됩니다. 다음은 호나우딩요 드릴에 자극을 추가한 훈련입니다. 콘들을 공간 안에 놓고 아빠가 색깔 신호를 주면 그 색깔의 콘으로 달려갔다 오는 훈련입니다. 리듬과 청각 자극이 연결된 동작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훈련입니다. 3번째는 특별한 훈련은 아닙니다. 하지만 훈련 방식입니다. 바로 박수에 맞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드리블뿐만 아니라 볼키핑, 패스, 어질리티 등 모든 훈련은 아이가 익숙해진 이후 리듬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패스라도 리듬을 만들고 드리블 역시 리듬을 통해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 유소년 단계에서는 리듬 훈련을 할 때 속도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속도보다 리듬과 타이밍을 먼저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 때문에 폼과 리듬이 조금이라도 망가진다면 속도를 과감하게 줄이고 폼과 리듬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앞에서 가속, 감속, 방향전환, 민첩성 이야기 실컷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 제 영상들을 보면은 그렇게 속도 했는데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진짜 나쁜 편집점인 건 알지만 할 말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들을 모두 하나로 꿰뚫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따로 빼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꼭 기다려주시고, 아까 처음에 제가 물어봤었던 이 훈련들을 하나로 꿰뚫는, 몇 개는 좀 빠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로 꿰뚫는 그 훈련 요소가 무엇일까? 그 포인트가 무엇일까? 힌트는 속도와 리듬입니다.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행복 축구하세요.